한동안 한국의 잼버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원인이 어떤 것으로 드러날지라도 결국 전 세계의 어린 청소년들이 한국을 경험하며 나쁜 이미지를 쌓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 날에 형성된 이미지와 자아가 앞으로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미군 부대로 피신한 미국 스카우트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 스카우트들은 아무래도 활기찬 학생들이다 보니 오히려 새로운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며 기뻐하는 모습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에서 운영했던 임시 한의원만큼은 정말 환상적이다, 최고다 라고 극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로 발걸음을 옮긴 영국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으로 퍼진 전 세계 스카우트들을 인솔하는 자국 의사들과 학생들은 한국 곳곳에서 한의원을 직접 찾기도 할 정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영국 BBC를 비롯한 각자의 방송국에서도 이를 주목한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잼버리 단원들의 한의학 열광으로 살펴본 전 세계 한의학의 현주소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잼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타까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폭염도 위생도 프로그램 준비도 끔찍한 수준이었고요. 2019년 잼버리에선 생존왕 베어그릴스를 불러 활쏘기, 총쏘기, 생존 훈련하기 등등 잼버리 취지에 정확히 맞는 프로그램을 짰다는 점에서 극찬받았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안타깝기만 할 뿐인데요. 그럼에도 단 2개, 한국 봉사자들과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 그리고 한의진료센터에서 제공한 한의학 진료 경험이었죠. 이번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는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하며 한의사 82명과 한의대생 79명이 봉사하며 한의사 4명과 진료보조 한의대생 10명이 한 팀이 돼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을 해왔는데요. 개설 첫날부터 무거운 배당으로 인한 목, 어깨 통증, 장시간 도보로 인한 무릎, 발목 통증, 텐트 수경으로 인한 허리 통증 등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로 줄을 이었으며 한의사들은 바이탈 체크, 문진, 침 및 부항 치료와 추나 치료 등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진료 개시 첫날부터 영국, 칠레, 필리핀, 멕시코,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스웨덴, 독일, 루마니아 등 거의 전부에 가까운 47개국 총 209명 학생이 내원했는데요. 다음 날은 270명, 그 다음 날은 350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입소문이 대단했다고 하죠. 특히 연일 이어졌던 폭염으로 인해 온열 질환에 노출된 내원 환자들을 위해 맹문동, 인삼, 오미자 등으로 구성된 약재들을 달여 시원하게 마시는 생맥산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허리 통증으로 내원했던 스위스 학생 루이스 트렘블레이는 잼버리에 참가하며 무거운 배낭을 오래 짊어져 허리가 몹시 아팠는데 침 치료를 받은 후 허리 통증이 바로 고전돼 무척 놀라웠다. 마법과 같은 경험이었는데 여기에 스위스에서는 절대 경험해보지 못한 의료진들의 친절함에 감동했다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죠. 영국 학생을 인솔한 현지 의사도 말합니다. 한의학에 대해 알고 있지만 영국에는 주로 중의원만 있었다. 이렇게 실제 치료를 받는 학생을 보니 매우 흥미롭다. 치료 효과도 환상적이다.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경험을 제공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이죠. 실제로 학교로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한의학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는 게 잼버리 내 공공연하게 돌았던 이야기인데요. 파행으로 막을 내린 잼버리에서도 사상 최초로 한의진료센터가 개설됐던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더위와 열악한 행사장 제반 여건 등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개영식부터 이름 폐막까지 한의진료센터 운영에 매진한 우리 의료진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의 한의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구 고령화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오른 뒤 세계 의료산업 시장은 수십 년간 주류였던 산부인과, 소아과를 제치고 마취과 등 시니어를 위한 진료과에서 다양한 의료기술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흐름 아래 최근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내로라 하는 의료 선진국에서 앞다투어 동양 전통의학 육성을 발표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의학을 말이죠. 그동안 서양에서는 중의학과 한의학을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미국만 해도 대체의학의 일부로 침술과 약초 활용을 전담으로 하는 한의사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한의학이라고 부르는 동양의학은 중의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섬세한 부분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침술만 해도 다 같은 침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학계의 연구도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한국의 침치료가 만성 요통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죠. 특히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중국의 침은 몸에 많은 양의 침을 놓아도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한국 한의사는 몇 개의 침만으로 다시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환자를 움직이게 하는 등의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결과가 발표되자 중국은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다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수십 년간 미국 땅에서 동양의학의 저변을 넓혀온 것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차이나타운에서 시작한 침술, 부항과 허브 치료라 부르는 한약 치료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 처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중의학으로 대표되는 동양의학이 영어로 트리트먼트, 즉 처치라고 불렸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미국인들은 동양의학을 치료라고 보진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부분들의 대체의학 개념으로 접근했던 사고방식을 반영한 용어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한국의 한의학 등장과 함께 치료의 개념으로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의료계는 한국의 침술을 근골격계 질환, 암치료 등에 접목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면서 한국 침술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몇 해 전 한 공중파 방송국에선 미국의 여러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 등에게 침을 이용해 시술하는 통합 통증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예 미국 정부가 주도해 NCCIH라는 연구시설을 만들어 한의학 요법을 검증해 현대의학에 통합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침술에 대한 진통 효과가 확인돼 주류 의학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기타 몇 가지 생약들의 효과도 주목받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타임지에는 미국 클리브랜드 병원에 한약을 처방하는 곳이 생겼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통합치료의 일환으로 병원 내에 생약치료센터를 열어 원하는 환자들이 병원 치료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심지어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버드 대학 의대는 한의학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경희대 한의대를 제치고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침 연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미디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헐리우드 스타나 스포츠 스타들이 침을 맞는 것을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등 실제로 대중 사이에 한의학 침 애호가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트렌드는 임상에서만 발견되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자연과학 전문지 네이처에는 만성질환 및 고령화 질환의 대두에 대응한 한의학 치료법 검증이라는 주제기구가 올라오기도 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한국에서조차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한무당이다 라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제는 전 세계 의료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한류 열풍의 선두 자리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 좀 신기합니다. 물론 이런 한의학, 그중에서도 침술과 부항이 미국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된 데는 여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고 냉정하기로 유명한 미국인들이 보기에도 확실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실제로 미국의 한 양로원에서는 한의사를 고용하면서 원래 일하고 있던 중의사를 제치고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찾는 의사가 되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양로원에서 점차 쇠약해가는 것만 기다리던 어른들에게 중의학이 색다른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양로원 원장과의 기대와는 다르게 중국산 한약은 중금속이 함유돼 섭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침술도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반면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던 한인 직원을 통해 소개받은 한의사는 어른들의 체질 파악부터 시작해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섬세하고 정성스레 치료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효과는 엄청났고 외래 진료를 봐달라는 외부 환자들까지 몰려들 정도였다고 하죠. 이처럼 안타깝게 막을 내린 잼버리를 통해 오히려 정말 한의학이 효과가 있고 실제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전 세계 곳곳에 한의학이 점점 스며들고 있다는 점이 놀랍고 감사한데요. 우리 조상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